치료하면 사회성은 좋아지나요? 라는 표현을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하면 사회성은 좋아질 것 같고요. 모두가 갖고 있는 큰 숙제고 사실 비장애인인 저도 사회성에 대해서 항상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폐 아동들은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그게 좀 당연한 부분이 좀 있죠. 장애라고 하는 거는 영구적인 손상이잖아요. 요거 다 되는데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안 되는데 이게 유독이 높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6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폐 아동이고요. 한글 읽고 쓰기 덧셈 뺄셈 가능하고 화용이 떨어지지만 의사표현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성이 떨어지는데요. 서너 살 정도의 아기 같은 사회성인 것 같아요. 눈 맞춤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해요. 이런 자폐 아동의 사회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할까요? 치료하면 사회성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나요? 전문가적인 소견으로는 어떻습니까?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6살인데 근데 되게 좀 6살인데 한글 읽고 덧셈 뺄셈 하고 의사표현 대부분 가능함. 저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네. 저희 아이 11살인데 그러니까 좀 우리 엄마들이 좀 부러워하는 단계에 이제 상태가 좀 좋은 네. 그리고 정말 그 아쉬운 것은 사회성 이 정도인 요런 네. 아이들이 약간 이제 학교 들어갈 때 성장하면서 보통 요즘에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불리운 그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근데 사회성은 사실 저희 발달장애 그 장애 분류 중 그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모두가 갖고 있는 큰 숙제고 사실 비장애인인 저도 사회성에 대해서 항상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6살이니까 아직 비장애인 6살 아이들도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일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공부할 때도 사회성에서 5살부터 7살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했던 노력이 많은 다양한 경험 같은 거,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람들 경험할 수 있게 좀 제공을 많이 했는데 이 아이는 어찌됐든 저희 장애 친구니까 좀 특성적으로 환경에 좀 예민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많이 사회성 진짜 많이 부딪히고 경험해보고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다양한 경험을 그 부모가 생각했을 때 안전한 테두리에서 이 정도가 안전해졌으면 좀 범위를 넓혀서 해보고 또 범위를 넓혀서 해보고 그런 정도의 저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연주 씨 얘기처럼 다른 것들은 보통 비장애 아이들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회성이니까 이제 사회성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왜 경계급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비장애 아이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다가 학습적인 면이나 이런 거 차이가 안 나다가 이제 점점점 그런 갭들이 이렇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학교 올라가고,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될수록 그런 어떤 인지 발달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경계성 친구들 두신 어머님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치료하면 사회성은 좋아지나요? 라는 표현을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하면 사회성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자폐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학습, 경험에 바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장애인들은 보통 따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익히고 경험하고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 사회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그냥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치료라기보다는 우리 연주 씨 얘기처럼 경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저는
정말로 사회성은 많이 좋아지죠. 예, 저희 아이는 뭐 완전히 저 중증 장애인인데도 나이를 먹어가고 조금씩 경험이 늘어나니까 사회성은 뭐 그리고 특히 눈치 눈치 생겨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자폐아동의 사회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지, 뭐 치료하면 나아지는지인데, 그러니까 중증인 저희 아들만 해도 사회성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고민이 그거잖아요. 눈 맞춤이 잘 안 돼요. 뭐 호명 반응이라 그래서 불러도 쳐다보지를 않아요.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거 지금 다 하거든요. 눈 맞춤 맞아. 되게 잘 돼. 우리 아들은 여전히 중증 자폐지만 눈 맞춤 잘 되고 뭐 부르면 보고 대답하고 이런 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미 조금 잘 발달된 상황 친구들은 정말 점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6살인데 어떻게 하면 사회성을 좀 키워주지라는 고민에 있어서 이제 그 경험을 늘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시작은 엄마와 아빠와 이렇게 정말 가족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의사 선생님 말씀 중에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감각 통합하면 뭐 좋아지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감각 통합이 좋은데 그게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각 통합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뭐 하고 어떤 동작을 많이 해서 한다고 하면, 저도 왜 되게 몸을 많이 강조하는데 운동 능력은 좋아지지만 그걸 했다고 그냥 사회성이 좋아지진 않는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엄마랑 뭐 치료사 선생님이랑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같이 접목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감각통합치료에서 이 동작을 많이 했다고, 특수체육에서 이걸 많이 했다고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왜 저도 왜 아이들 언어 발달을 위해서 뭐 상호작용이 잘 안 되면 몸 모방 뭐 동작 모방부터 해보세요 했는데, 그거를 무슨 진짜 자 이걸 해봐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해보자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 교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교감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은 발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너랑 나랑 꼭 안으니까 너무 좋고, 와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했네? 라고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감이 많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일반 또래 발달한 아이들도 어릴 때는 엄마랑 완전 밀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계열이 됐을 때 친구를 찾고 애들이 그런 욕구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나랑도 영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상태면, 얘를 어디 그룹 수업에 넣을까? 어디 놀이터에 뭐 키즈 카페에 가서 애들을 만나게 해볼까?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엄마랑 이걸 해보고 아빠랑 이걸 해보고 우리 같이 손잡고 어디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가정 내에서의 그 사회성, 교감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치중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그래도 6살 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건강한 고민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6살 때 어땠지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아이 장애를 완벽하게 그때는 되게 수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넌 빨리 받아들였어. 난 장애를 오픈했으니까 난 그것만으로 되게 훌륭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솔직히 제 안에서 치열하게 이 안에서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러느라고 사실 힘들었고, 아이를 치료실에 데려가서 선생님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지,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뭔지 너무 공감돼요. 기능에 초점하지 말고 상호작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공 던지기를 할 때도 아이가 공을 정말 이렇게 던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던져봐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뭐 그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네, 아니면 그냥 굴러가는 거 보고 까르르 웃기도 하고 하는 상호작용이 안전한 테두리인, 그때는 제가 아이한테 안전한 테두리라기보다는 저도 그때 어릴 때 마음은 빨리 쫓아가야지,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병원 가면 선생님이 7살 전에 막 푸시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 막 인터넷 카페 보면 좀 우려스러운 글들이 있어요. 막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그 오더를 내리신대요. 너 이 아이는 언어 2회, 뭐 인지 몇 회, 솔직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한대요. 정서화장 씨가 유명한 그거는- 교수님이 그거는- 줄을 읽고 예약을 해서 받아서 가면 엄마는 그걸 막 매니저처럼 받아 적어서 빨리 솔직히 라이딩이라고 하죠. 저희 엄마들 어린 엄마들 저도 사실 어린 엄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있는 엄마들께서 제가 솔직히 뭐 이건 누구라고 안 밝히면 괜찮으니까 저 지인 중에 저희가 하는 모임에서 아이 치료실 데리고 다니고 이제 운전할 때 가장 슬프시대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약간 특히나 경계성 어머님들 제 주변에도 많은데 가장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실 때 차라리 모든 게 떨어지면 내가 기대치를 버리겠어 라고 하는데 학교를 가도 선생님들이 이거 다 되는데 이 사회성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올려주면 똑같아질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제 지인 중에 있어 그런 고민하면 제가 물론 되게 이상적인 얘기인데 언니가 괴롭지 않으려면 요거 다 되는데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안 되는데 이게 유독이 높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좀 본인의 기대치가 좀 버려지고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들 말고 전문가분들이나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어머니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어머니들한테 용기를 주거나 지지하는 말씀은 너무 괜찮은데 아이가 이것만 좀 될 것 같아요 라는 그 멘트들이 부모님의 상태를 좀 컨디션을 체크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도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이 친구는 6살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다 부러워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다 괜찮은데 요 사회성 요거만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싶으신 건데 그러면 어머니도 너무 힘들고 가족이 힘들고 이 친구가 이 아이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주 씨 말처럼 이게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는 장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용이 안 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장애라고 하는 거는 영구적인 손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기가 경계고 여기 넘으면 장애가 아니고 여기는 장애예요. 근데 여기를 넘을 것 같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아이가.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네, 하면 네, 될 네. 것 같은. 여기서 한 발만 나가면 장애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6살이니까 더 열심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넘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까지 감안을 해두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사회성은 비장애인 성인 중에서 저희도 요즘 많이 보잖아요. 성인들도 이게 나이가 되고 성인이 된다고 장애를 안 가졌다고 해서 사회성을 딱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만의 숙제는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자폐 아동이고요라고 표현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폐 아동들은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그게 좀 당연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사회성이라는 것도 또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흔히 사회성을 막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막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애들이 또래끼리 막 같이 놀고 이거걸 사회성이라고 봤을 때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 성향 자체가 그런 식으로 또래랑 막 어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해야지 라는 걸 사회성이라고 보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사회성은 이 사회에 적응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의 어떤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싫은 거를 할 때 이러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싫어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놀라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업무를 하고 그런 것도 일종의 사회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또래랑 막 너무 긴밀하고 너무 좋아야 이런 거는 사실 못해서 자폐란 이름이 사실 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막 바꿔버리겠어. 그래서 나는 무슨 사회성 무슨 프로그램을 시켜보겠어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소모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돈을 들이고 그 시간을 들였는데 너는 왜 안 되니 하고 부모는 속상하고 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소모적이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정말 큰 무리가 없도록 남들도 별로 힘들지 않고 얘도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쪽을 발달시켜 주시는 거에 더 초점을 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그 드네요. 상호작용의 횟수보단 사실 횟수가 적어도 질이 좋으면 솔직히 사회성이 좋다라고 봐도 된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도 말했다시피 요새는 되게 개인적인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시대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이런 성격이구나. 정말 왜 무슨 요새 우리도 비장애인들도 뭐 인싸 아싸 네, 이러면서 맞아요. 인싸 리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인싸라고 꼭 좋고 뭐 아웃사이더 꼭 나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친구들은 이런 성향을 좀 가졌지라고 인정해줄 부분을 좀 인정해주고 어떤 사회적인 생활에는 적응하기 좀 생활하기 좀 편한 이런 쪽으로 사회성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어떨까?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